옛날 조선시대 어느 고을에 아주 성질 더러운 사또가 살았습니다. 사또는 포악하고 욕심이 많아서 마을 사람들 모두가 눈치를 살펴야 했답니다. 헌데 이 도깨비 같은 사또에게는 죽향이라는 아름다운 부인이 있었습니다. 처음 부인을 잃은 사또가 거진 강제로 끌고 오다시피 데려온 두 번째 부인이었지요. 그럼 다녀오겠다. 오늘은 일찍 들어오시나요? 오늘 밤은 최갑부가 만나자 하니 기다리지 말거라. 최갑부와 또 기생집에 가시나요? 어째 제 집 문턱보다 거기가 더 익숙하신 것 같네요. 어허, 하늘 같은 남편이래. 아녀자가 어찌 왈가왈부를 하는가. 대장부 하는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문단속이나 잘하고 있거라. 사또가 나가자마자 마님은 인상을 팍 썼습니다. 이놈의 사또가 매일같이 기생집을 순례하며 도통집에 들어오질 않는 것이었으니까요. 한두 번도 아니고 밤이면 밤마다 외박을 하니 사또 부인 신세가 과부나 다름없었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사또는 기생들뿐만 아니라 미색이 고운 여염집 여인들까지 탐하니 그야말로 난봉꾼이 따로 없었지요. 반면 마님은 허구헌날 독수공방하며 바늘로 허벅지를 찌르니 양쪽 허벅지가 남아나지를 않았답니다.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30도 안 된 나이에 생과부 신세란 말이야. 달빛만 비춰도 아랫배가 타오르고 온몸이 베베 꼬이는데 이러다 제명에 못 죽을 성 싶구나. 가장 왕성할 나이에 홀로 밤을 지새우니 사또 부인의 욕망은 갈수록 깊어만 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지요. 마님은 잘 깎은 다디미 방망이를 품에 넣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죽향은 곧바로 달 밝은 언덕으로 향했답니다. 그러더니 갈대밭에 주저앉아 방망이를 꺼내 들었지요. 방망이야 방망이야. 오늘 밤도 어쩜 그리 우람한 게냐. 집에는 콧배기도 비치지 않는 서방보다 네가 주는 위로가 100배는 낫구나. 치마를 턱하고 뒤집은 죽향은 다디미 방망이로 쉴 새 없이 위로를 했답니다. 어느새 구름에 달이 가려졌지요. 그 사이 마님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회포가 좀 풀린 죽향은 철푸덕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휴, 내 신세야. 사내 대신 빨래 방망이한테 위로를 받으니 처량하기가 그지없네. 어디 나무몽딩이 같은 사내 하나 없나? 그때 마침 숨었던 달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싸늘한 달빛이 쫙 하고 내리쬐니 가려졌던 것이 모두 드러났지요. 헌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갈대밭 너머로 웬 사내가 마님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에그머니나 깜짝이야. 걔 누구요? 산발이구먼요. 한 발도 두 발도 아니고 산발이가 여기 있구먼요. 근디 마님은 갈대밭에서 뭘 하는 중이래요? 치마까지 훌렁 돌리고 그러다 감기 들겠슈. 동네 바보 청년 산발이었습니다. 이 산발이는 떠돌이 머슴이었는데 언제부터인지 마을에 주저앉아 이 일 저 일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었지요. 머리가 멍청한 데다 일은 엉성했지만 힘만은 쓸만해서 다들 급하면 산발이부터 불렀답니다. 그런 산발이가 맹한 눈으로 마님의 다리 사이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었지요. 너 설마 내가 하는 짓을 다 본 게야? 아무것도 못 봤슈. 산발이는 손사래를 쳤지요. 마님은 좀 안심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 재차 물었지요. 정말 아무것도 못 보았지? 그렇다니까요. 그 다디미 방망이가 어디에 들어갔다 나왔는지 하나도 못 봤슈. 아니 이거사, 못 봤다면서 방망이 하는 일은 어찌 그리 다 아는 게야. 마님이 버럭 고함을 지르자 산발이는 죽는 신용을 했답니다. 아이고 살살 말하슈. 그러다 동네방네 방망이 하는 일 다 알것슈. 그제야 마님은 머리가 쎄한 것이 좀 차가워졌지요. 간신히 마음을 진정시킨 마님은 부드럽게 산발이를 구슬렸답니다.
얘 산발아, 내가 좀 외로워서 이상한 짓을 좀 했구나. 내 몹시 부끄러우니 오늘 본 것은 잊어줄 수 없겠느냐. 에이, 또 뭘 그런 걸 부탁까지 하신대요? 염려 턱 놓으슈. 정말이지? 내 믿어도 되겠지 산발아? 그러면요. 오늘 밤 방망이가 마님께 한 일은 무덤까지 가지고 가겠구먼요. 산발이는 흔쾌히 약속을 했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지요. 헌데 아무래도 또 몸과 마음이 허전한 것이었죠. 외로움이 사무치는데 마침 오늘 밤도 사또는 집에 들어오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마님은 또다시 갈대밭으로 향했답니다. 죽향 마님은 오늘도 어김없이 대문을 나섰습니다. 누가 볼세라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다짐이 방망이를 품속에 꼭 쥐었지요. 헌데 갈대밭에 다다르니 어김없이 산발이의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또 저것이 숨어서 보고 있겠지? 처음엔 치가 떨리도록 싫었습니다. 갈대밭에서 혼자 애를 태우는데 느닷없이 산발이가 튀어나와 기겁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산발아, 너 또 거기 있는 것이냐? 아니어유, 아니슈. 뻔히 있는 걸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나와서 내 앞에 무릎 꿇어라. 아이고, 산발이 나가구먼요. 산발이는 머리를 긁적이다 마님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이놈아, 네가 마님을 훔쳐보는 것이 벌써 몇 번째냐. 아, 난 정말 아무것도 안 봤다니께요. 아무것도 안 봤다고. 그려유. 그 다짐이 방망이가 어떻게 어디로 들어갔다 나왔는지는 하나도 못 봤슈. 죽향은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저 바보 같은 놈이 대체 저 입을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을까? 산발아, 내 놈이 오늘 본 것은 절대 말해서는 안 된다. 아이고 마님 걱정 붙들어 매슈. 아무한테도 안 말할 거유. 정말이지? 그럼유. 아무한테도 안 말하고 나 혼자만 볼 거유. 순간 죽향은 벼락을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나 혼자만 볼 거유라는 말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지요. 죽향은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산발이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사내에게 그런 시선을 받아본 것이 도대체 언제였던가요? 이제는 자기를 훔쳐보던 얼굴이 어쩐지 귀엽게까지 느껴졌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냐. 마님은 머리를 세차게 저었지요. 그래도 떠오르는 것은 산발이의 우람한 팔뚝과 넓은 어깨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마님은 산발이가 몰래 엿볼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숨죽이는 산발이를 생각하니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리기까지 했지요. 오늘도 보고 있느냐, 산발아? 아니어유. 산발이는 여기 없어유. 죽향의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째 방망이 놀이를 할 때마다 자꾸만 산발이가 기다려지는 것이었지요. 하기사 아무리 잘 깎아도 나무일 뿐이니 자꾸만 사람 손길이 그리워졌지요. 죽향은 오늘도 갈대밭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산발이가 몰래 엿보는 것을 더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산발이가 보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들뜨게 만들었지요. 이놈이 안 보이면 오히려 서운할 지경이로구나. 산발아, 너 또 거기 있는 것이지? 아니유. 저는 그냥 밤 공기 쐬러 나왔구먼유. 죽향의 입꼬리가 쓱 올라갔지요. 헌데 산발아, 너는 어디서 자느냐? 남의 집 헛간에서 자거나 별채가 있으면 거기서 자지요. 그것 참 불쌍한 신세로구나. 사내가 자는 곳 하나 변변찮아서야 쓰겠느냐? 뭐 어쩌겠슈. 원래 떠돌이 머슴이 다 그런 것이지요. 죽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산발아, 그렇다면 우리 집에서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 예? 그럼 사또댁에서 말이오? 그래, 거처도 마련해주고 먹을 것도 실컷 줄 것이다. 아이고 그럼야 마님 뜻대로 하겠구먼요. 그렇게 산발이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 죽향은 속으로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산발이를 매일 가까이에서 볼 수 있으니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렜지요.
죽향은 몰래 산바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우직한 팔뚝 좀 봐라. 허우적거리긴 해도 기운 하나는 좋구나. 보고 있자니 또다시 몸이 달아오르는 것이었죠. 에휴, 내가 어떻게 되긴 하였나 보다. 산바리는 새벽같이 일어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해가 기울 무렵에야 저택으로 돌아왔지요. 하루 종일 일하느라 많이 힘들었지? 뭐 일하는 게 사람 사는 재미 아니겠쇼? 어서 들어와 씻고 밥 먹어라. 순창대기 푸짐하게 차려놨다. 허허 복받겠구먼요. 산바리는 우물가로 가더니 덥다고 툭툭 옷을 벗고는 물을 퍼부었습니다. 죽향은 슬며시 다가갔지요. 엎드려봐. 내가 물 뿌려줄게. 아이고 그럴 거 없슈. 그냥 제가 대충 씻겠구먼요. 아이, 그래도 내가 뿌려주면 더 시원할 텐데. 산바리는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는 수 없이 우물가에 엎드리자 죽향이 등 위로 물을 쏟아부었습니다. 어머, 이거 장작보다 단단한 등짝이구나. 죽향의 손이 넓적한 등을 천천히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산바리는 처음엔 시원하다가도 점점 몸이 굳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죽향의 손길이 목덜미를 지나 어깨를 따라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단단한 걸 보니 힘도 좋겠네. 농사일 하느라 그렇겠지요. 죽향의 손길이 가슴팍을 문지르자 산바리는 순간적으로 온몸이 달아올랐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더니 기겁을 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님 전 이만. 산바리는 뒤도 안 돌아보고 사라졌지요. 아니, 산바라, 씻다 말고 어딜 가는 게야. 산바리가 후다닥 달아나 버리자 죽향은 기가 막혔습니다. 저것이 사람 약 올리는 재주가 있구나. 죽향은 밤이 깊도록 산바리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답니다. 산바리의 감촉이 아직도 생생했기 때문이었지요. 죽향은 산바리를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설레고 온몸이 뜨거워졌습니다. 죽향은 자신도 모르게 산바리와 함께하는 상상을 하고 있었지요. 그리하여 자정이 되도록 사또가 들어오지 않자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살그머니 산바리의 방으로 향했지요. 죽향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더듬더듬 산바리를 찾았지요. 아니 그런데 산바리의 방에는 산바리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놈이 잠도 안 자고 어딜 간 거야? 방으로 돌아온 죽향은 불현듯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여 산바리가 떠난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었지요. 그리하여 죽향은 한숨도 못 자고 마당만 바라보며 초조해 하였지요. 아침이 되자 산바리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야 죽향은 가슴을 쓸어내렸지요. 휴, 다행이다. 산바리가 떠난 것은 아니었어. 죽향 마님은 곰곰이 생각한 끝에 부엌일을 하는 순창댁을 불렀지요. 부르셨습니까요, 마님? 오늘 산바리 점심을 내가 가져다 줄 테니 네가 맛있게 준비 좀 해줘. 어머, 무슨 일이래요? 하여간 알겠습니다요. 그리하여 죽향은 산바리 점심을 들고 밭으로 향했지요. 마님이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신 거유? 오늘 순창대기 바빠서 대신 내가 점심을 가지고 왔어. 죽향은 산바리의 손을 잡아 끌고 시원한 아름드리 나무 밑으로 데려갔습니다. 겉옷 좀 벗어봐. 땀에 홀딱 젖어버렸네. 에이 산발인 괜찮은디유. 그냥 마르면 되는 거 아니여유? 아냐, 햇볕이 좋으니 벗어서 말려야지. 산바리는 머뭇거리다가 결국 겉옷을 벗어 죽향에게 건넸습니다. 죽향은 그것을 받아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널어두었지요. 자, 어서 밥부터 먹어. 죽향은 소쿠리에서 산바리의 밥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산바리는 허겁지겁 밥을 퍼먹기 시작했지요. 산바라, 너는 어떤 여자가 좋니? 어여쁜 여인이 좋지 않겠슈? 근데 산발인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슈. 그래도 한 번쯤 좋아해본 여인은 있을 거 아니야?
산발인 그런 거 잘 몰라요. 아무도 산발인 좋아한 적 없구먼요. 아니, 그럼 너 아직 수총각이야? 뭐 그런 거 같구먼요? 죽향의 입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점점 더 산발이 쪽으로 엉덩이를 옮기며 장난스럽게 물었지요. 호호, 이렇게 우람하고 힘센 사내가 아직 수총각이라니. 삼바라, 오늘따라 왠지 더 멋져 보이는걸. 내가 오늘 딱지 떼어줄 테니 이리 와봐. 죽향은 은큼한 미소를 지으며 산발이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산발이는 당황한 얼굴로 두 눈을 대굴대굴 굴리기만 했지요. 마님, 사또가 아시면 어쩌시려고 그러신데요? 사또가 퍽이나 그러시겠구나. 허구헌 날 다른 여인들만 끼고 사니 나는 이미 안중에도 없단다. 죽향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울먹이면은 죽향을 보니 산발이도 짠한 마음이 들었지요. 그러니 산바리가 오늘 내 한을 풀어주면 좋겠어. 하지만 사또가 알면 산발인 그날로 죽은 목숨이요. 아니, 산발이랑 나만 입 다물면 누가 알겠어. 그러니 걱정 말고 날 좀 채워줘. 죽향은 더욱더 산발이에게 바짝 달라붙었습니다. 산발이도 두근거리는 가슴을 어쩌지 못했지요. 마침내 산발이는 마님 앞에 모든 것을 보여주었답니다. 아하, 이제 알겠구나. 내 놈이 왜 산발이인지. 네가 가진 세 번째 다리가 아주 기막힐 지경이라 산발이었어. 산발이의 세 번째 다리는 오늘 하루 열일을 했답니다. 죽향은 온몸이 풀려서 널브러졌지요. 사실 시집 와서 단 한 번도 사또와 제대로 밤을 보내본 적이 없었지요. 그랬던 죽향은 오늘이야말로 진정한 여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격정의 시간이 지나고 아름드리 나무 그늘 아래에서 죽향은 산발이의 팔을 베고 누웠습니다. 오늘에서야 내가 진정한 여인이 된 것 같구나. 후후, 그래 산발아. 그런데 넌 어찌 이 마을까지 오게 된 것이냐. 산발이는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게요. 여기 산속 어딘가에 금맥이 있다 카더라고요. 그래서 산발이가 운명을 걸고 한몫 잡아보려고 여기까지 왔슈. 죽향은 그 말을 듣자 순간 몸이 굳어졌습니다. 아니 금맥이라니 어디서 그런 소문을 들은 게야? 동네 장터서 주막에 앉아 있는데 장돌뱅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사또가 금맥을 몰래 캐서 큰돈을 벌고 있다나 뭐라나. 그 말 듣고 산발이 마음이 벌렁 뛰었슈. 금 한 덩이만 건지면 나도 호강하면서 살 수 있자뉴. 죽향은 속으로 탄식을 뱉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사내가 어떻게 하늘의 뜻인지 하필이면 가장 위험한 곳에 발을 들이려 하다니. 산발아, 그건 네가 함부로 손댈 일이 아니다. 어째서유? 사실 그 금광은 우리 아버지가 하던 것이야. 뭐 마님이 금광 갑부의 따님이었다고요? 그렇단다. 우리 아버지는 금맥을 발견한 뒤 많은 재산을 쌓았지. 헌데 사또가 아버지에게 접근해 금광을 같이 하자며 손을 잡았어. 결국 사또는 우리 집을 쥐락펴락하며 날 강제로 부인으로 삼았지. 산발이는 입을 쩍 벌렸답니다. 에우이, 사또나리가 참 나쁜 사람이었구먼요. 그러니 산발아, 그 금광은 네가 함부로 들어갈 곳이 아니다. 마님은 혹시라도 산발이가 멍청한 행동을 할까 염려되었지요. 그래서 2번, 3번 단단히 일러두었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났지요. 어느 날 밤, 사또가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또는 대문을 들어서다가 산발이와 딱 마주치고 말았지요. 아니 니놈은 누구냐? 아이고 사또 나으리, 저는 새로 들어온 머슴 산발이유. 사또는 산발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우람한 어깨에 뚜렷한 근육, 그리고 어리숙한 표정. 언뜻 보기엔 멍청한 듯 했지만 타고난 체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몸집이 장난이 아니구나. 그런데 대체 누가 너를 들였느냐? 마님께서 뽑아주셨슈. 바티랄 일꾼이 필요하다 해서유. 사또는 눈을 가늘게 뜨고
산바리를 노려보았습니다. 보통 머슴이라면 겁을 먹고 눈길을 피했을 터인데 이놈은 되레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뭔가 수상쩍은 구석이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너는 어디서 왔느냐? 저 산 너머 두매상골서 살다가 금광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왔슈. 저도 한몫 잡아보려고 왔는데 마침 마님께서 일자리를 주셔서 이렇게 일하게 된 거라요. 사또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금광에 대해 아는 듯한 놈이 머슴으로 들어왔다? 일단은 놔두고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싶었습니다. 금광이라. 그럼 너는 그곳에서 일하고 싶은 게냐? 그렇고 말고요. 저는 힘께나 쓰니 광산일도 잘할 자신 있슈. 한 번만 써주시면 사또님한테 충성하고 열심히 일할 것이요. 사또는 턱을 쓰다듬으며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다. 쓸만하다 싶으면 금광에 못 보내줄 것도 없지. 감사합니다, 사또 나으리.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요. 사또는 산바리를 흘겨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곧장 형방을 불러 산바리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형방, 새로 들어온 머슴 하나가 심상치 않네. 놈을 샅샅이 조사하여 어디서 굴러먹던 놈인지 알아보게. 형방은 사또의 명령을 받고 곧장 움직였습니다. 머슴이라 과연 어떤 놈인지 두고 보자고. 사또는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별채로 향했습니다. 별채 한쪽에 숨겨둔 금괴를 확인하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금괴가 싹 사라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이게 다 어디로 간 것이냐? 사또는 눈이 뒤집혀 소리를 질렀습니다. 별채를 샅샅이 뒤졌지만 금고에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방, 당장 이리 오너라. 사또의 고함 소리에 형방이 급히 뛰어왔습니다. 사또 무슨 일이십니까? 내 금괴가 사라졌다. 누군가 훔쳐간 것이 틀림없어. 그 말에 형방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 전에 새로 들어온 머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산골에서 왔다는 산발이라는 놈 말입니다. 분명 사또께 금광에서 일하게 해달라 간청했던 자입니다. 그래, 그놈이다. 그놈이 내 금괴를 훔친 것이 틀림없어. 사또는 당장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당장 그놈을 잡아다가 문초하라. 형방은 사또의 명령을 받고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산바리는 관속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지요. 아니 이게 뭔 일이래요? 내 이놈 금괴를 어디로 빼돌렸느냐? 어서 자백하지 못할까? 산바리는 졸린 눈을 비비며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아니 금괴가 뭐유? 저는 그런 거 본 적도 없는데요. 형방은 콧방귀를 뀌며 산바리의 멱살을 잡아 끌었습니다. 증거가 없어도 너 같은 놈은 문초를 해봐야 한다. 어서 끌고 가거라. 그렇게 산바리는 관아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한편 이 모든 소식을 들은 죽향마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산바리가 마님과의 관계를 다 불기라도 하면 큰일이었으니까요. 사또와 형방이 앉아 있고 산바리는 뒤로 손이 묶인 채 끌려와 있었습니다. 관졸들은 산바리를 의자에 꽁꽁 묶어두었지요. 내 놈, 감히 내 집에서 금괴를 훔쳐 달아나려 했느냐? 아니여유. 나는 그런 거 본 적도 없구먼유. 형방이 산바리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놈 아직도 발뺌을 하겠느냐? 아니 억울해유. 저는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유. 사또는 이를 갈며 산바리를 노려보았습니다. 내 놈 정체가 수상하다. 어디서 기어나온 놈인지도 모를 자가 감히 내 집에 들어와. 그러고도 금괴를 훔치지 않았다 말할 수 있느냐? 뭣들 하느냐? 어서 저놈의 주리를 틀어라. 굵은 동아줄이 산바리의 종아리를 휘감았고 관졸이 천천히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산바리는 죽을 듯이 소리를 질렀답니다. 금괴를 어디로 빼돌렸는지나 똑바로 불어라. 억울해유. 진짜로유. 나는 그런 거 만져본 적도 없어유.
형방은 냉정하게 사또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사또, 이놈 혀를 뽑아야 입을 열겠습니까? 아직은 놔둬라. 이놈이 너무 쉽게 입을 열어도 재미가 없지. 쫄쫄 굶긴 다음 내일 다시 문초하도록 하라. 예, 알겠습니다. 관졸들이 산발이를 끌고 나가자 사또는 형방을 다시 불렀지요. 산발이 놈을 계속 감시하도록 하게. 이놈이 무슨 수작을 부리는지 끝까지 살펴야겠어. 사또는 검은 옷을 걸친 채 외딴 산속 창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또나리. 사또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한쪽에는 커다란 상자가 가득 쌓여 있었지요. 사또가 상자에 손을 쑥 집어넣다 빼자 번쩍이는 금괴가 들려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흥산발이에게 뒤집어 씌우길 잘했군. 그 누구도 내가 금괴를 이곳으로 옮긴 것을 모를 것이다. 이게 뭔 일이랍니까? 사또는 금괴를 잃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도둑 핑계를 대며 금괴를 이 외딴 곳으로 옮겨둔 것이었지요. 내일 새벽 금고에는 우마차에 실려 폭우로 이동할 것입니다. 좌상께서도 아주 기뻐할 것입니다. 실수 없이 하도록 하라. 좌상께서 사병을 모으려면 이 군자금이 꼭 필요할 터이다. 사또는 창고를 둘러보며 마지막 점검을 마친 뒤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조용히 움직여라. 누군가 눈치채기라도 하면 모든 것이 끝장난다. 우마차 여러 대가 줄지어 폭우로 향했습니다. 차량 안에는 빛을 발하는 금괴들이 가득 실려 있었지요. 이윽고 깊은 밤 폭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수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 금괴를 싣도록 해라. 조금이라도 실수를 했다간 경을 칠 줄 알거라. 좌상께서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신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고요했던 바닷가에 갑자기 수많은 횃불이 번쩍였지요. 모두 검을 내려놓거라. 너희들은 포위되었느니라. 굵직한 목소리가 폭우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백의 관군이 일제히 폭우를 에워싸고 한복 차림의 사내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바로 암행어사 산발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여? 너희들이 어떻게 알고 나타난 것이냐? 여봐라, 저것들 쳐라. 하지만 고작 10여 명밖에 되지 않는 왈패들은 수백의 관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포박당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 내 놈들의 뒷배는 누구더냐? 우리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요. 시킨 놈이 누구냐? 그건 말할 수 없소. 산발이는 피식 웃으며 뒷짐을 진 채 왈패 두목의 앞에 섰습니다. 내가 대신 대답해주마. 좌상대감과 청수대군이 시킨 일이 아니더냐? 그리고 금괴를 보낸 자는 이 고을 사또가 분명하렸다. 왈패 두목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린 그저 심부름을 했을 따름이요. 이 모든 것은 좌상의 지시가 맞소. 산발이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놈이 바른 대로 말하는지 떠본 것일 뿐이다. 여봐라. 이 자들을 당장 포박하여 감옥에 가두고 나머지 병사들은 나를 따르라. 금괴를 빼돌린 사또를 당장 잡아야 한다. 광운들은 순식간에 왈패들을 포박하였지요. 이어서 금괴를 실은 마차를 압수하고 곧바로 사또가 있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사또는 술에 취해 기생들을 끼고 향락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거칠게 박살나며 병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사또 날이 금괴를 빼돌려서 역모를 꾸민 죄. 이제 그 벌을 받을 때가 온 것 같소이다. 사또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내 놈이 하찮은 머슴이 무슨 행패냐? 나는 암행어사 이삼별이다. 그러면서 품속의 마패를 꺼내 들었지요. 마패를 목격한 사또와 형방은 얼굴이 새파래지고 말았습니다. 사또와 형방은 듣거라. 국법을 어기고 금괴를 불법 유통하며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은 죄. 좌상의 수하들과 결탁하여 조정까지 농락한 죄. 모든 죄를 낱낱이 조사하여 너희들의 목을 쳐야 할 것이다.
사또는 부들부들 떨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니놈이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내 니놈을 당장! 여봐라, 이 자들을 당장 포박하여 압송하라. 기생들은 놀라 사방으로 달아났습니다. 광운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사또와 형방을 묶었지요. 사또와 그의 수하들은 극비리에 금괴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 금괴는 단순한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었지요. 사또는 한양의 좌상과 결탁하고 나아가 간악한 청수대군과 작당하여 영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모든 금고에는 영모를 위한 군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었지요. 허나 암행어사 이삼별의 활약으로 모든 음모는 낱낱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사또와 형방은 그동안 저질러온 죗값을 치르게 되었지요. 물론 한양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던 좌상과 청수대군도 큰 벌을 받았답니다. 그제야 조정의 탐관오리들이 모조리 붙잡히고 마침내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지요. 그렇게 역도들을 척결한 이삼별은 죽향마님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니 산발이 총각, 아니 어사나리 일은 잘 해결되었나요? 그렇소. 마님 덕분에 원활히 해결했소. 그랬다니 정말 다행이어요. 죽향은 버선발로 달려나와 삼발이에게 안겼습니다. 어사나리의 바보 흉내에 저도 감쪽같이 속았지 뭐예요. 하지만 사또가 저지르는 못된 짓들을 어사께서 말씀해 주시니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사또의 비리 문서들을 몰래 챙겨드린 것이어요. 이삼별은 죽향의 손을 잡고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영모를 꾸미는 간악한 자들을 처단하고 백성들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마님 덕분이오. 그러니 마님의 공이 크오. 삼별 어사는 처음부터 사또의 죄를 밝혀내기 위해 바보로 위장하여 죽향에게 접근했던 것이었습니다. 죽향이 밤마다 언덕의 갈대밭을 찾는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관심을 끌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이어요? 저는 이제 어사나리가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마도 죽고 말겠지요. 죽긴 왜 죽소. 나도 그 사이 마님의 매력에 매료된 것 같소. 어느 순간부터 마님은 내 가슴속에 자리 잡았더이다. 그러니 이것이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아이 좋아요. 그럼 이럴 게 아니고 어서 안방으로 들어가지요. 제가 나리와 함께하는 날을 얼마나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렇게 안방으로 들어간 두 사람은 또다시 하나가 되었지요. 마님은 이러다 헐겠다고 외쳤지만 삼별 어사는 절대로 봐주지 않았답니다. 사내의 거창한 세 번째 다리 앞에 마님은 밤새도록 자지러졌습니다. 이제 나무로 만든 방망이는 더 이상 필요가 없었지요. 그리하여 마을의 부패는 모두 사라지고 백성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평온하고 살기 좋은 마을이 된 것입니다. 명심보감에 따르면 착한 사람은 천보지이복하여 복을 받으나 악한 이는 천보지이화라 하여 벌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암행어사 이삼별과 사또의 결말을 살펴보면 옛말에 틀린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